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원고를 갖다 주시는 걸 보니까 알았네요. 전 몰랐어요. 일요일이 Father's Day라고요? 아, 모르셨어요? 나는 깜빡했었어요. 참. 이 아버님들께 모두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올해 Father's Day 분위기는 좀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아침에 한 아버지의 스토리를 실은 내용부터 전해주신다고요. 네, Father's Day를 맞아서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건데요. 올해 29살 흑인 남성 오스몬드 니콜라스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5월 니콜라스는 약혼한 상태로 결혼을 막 앞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가 자라온 이곳 남가주 오션사이드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4년 차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순찰차 안에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순간 머리가 깨질 듯한 그런 두통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오진이었고요. 그 배첼러 파티가 열리기 바로 전날 뇌종양 그런 판정을 받습니다. 뇌종양, 암, 뇌암. 네네. 결혼을 앞두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데 엄청나게 절망적이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당시에 그 배첼러 파티를 하려고 라스베가스 베네시안 그 호텔에서 친구들과 만날 계획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 운전해 가기 전에 이 부모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구토를 하고 그래서 새벽 2시 반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CT 촬영을 한 후 5시간에 걸친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는데요. 그로부터 2주 후 교모 세포종이라고 그 뇌종양 중에서도 악성도가 가장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그 2018년에 별세한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이 이 투병한 것과 같은 뇌종양입니다. 의사는 평균 생존율을 18개월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니콜라스는 생각이 복잡해졌고요. 결혼을 계획대로 해야 할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고민하던 니콜라스는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바로 약혼녀의 뜻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니콜라스는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했다가 자신이 죽어버리면 와이프는 너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버리는 건데 괜히 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27살 약혼녀 데니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두 커플은 샌디에고 주립대학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다 하는데요. 근데 데니엘은 결혼하자고 답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방사선 치료와 그 항암 치료를 마치고요. 결혼을 하는데요. 니콜라스는 언제나 결혼식을 좀 크게 올리고 싶어 했고요. 2017년 9월 9일 250여 명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니콜라스와 데니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신혼 기간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막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네. 맨날 울었다고 해요. 현 상황이 너무 짜증난다면서 둘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는데요. 그래도 이 순간을 직시하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니콜라스는 거기에서 이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네. 자신의 어릴 적 시절을 회상해 보면 과연 내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자기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서 뭐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와서 응원을 해줬다 하고요. 근데 자신도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길 원했지만 자녀한테 부모한테 이렇게 자기한테 부모한테 받았던 사랑을 아이한테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못 해주고 나는 그 곁에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부인 데니엘도 똑같은 걸 걱정했지만 훗날 뒤돌아봤을 때 안 한 걸 후회하기는 싫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베이비를 가졌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2018년 11월 17일 이 리아라는 예쁜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니콜라스는 요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세상의 다른 어떤 아이들은 부모와 아주 짧게 만나고 마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으로부터 5, 6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해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이 오늘을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해주자라고요. 그리고 의사는 평균 18개월 산다고 했지만 지금 자신의 뇌종양을 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나서 여전히 살아있고요. 아하. 사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떤 이유로 죽을지 모른다라는 죽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투병하는 다른 이들에게 live their lives as full as they can. 살 수 있는 끝까지 채워서 살아라 뭐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싶다면서 네.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Father's Day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Father's Day 같다.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함께 살면서도 평상시에 우리 서로 소중한 거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그 시간 하나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 니콜라스는 요즘 부인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하면서 자신이 딸을 돌보는 걸 도맡아 한다고 했는데요. 19개월 된 리아에게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산책도 하고 또 놀아주고 아이가 아빠를 다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을 하는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아이와 시간 보내는 시간이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은 곳이 딱 한 나라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바로 핀란드입니다. 네. 2017년 조사이긴 한데 학교 다니는 연령대 자녀들과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은 시간을 보이는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한 국가예요? 네. 거기 가서 살면 안 되겠네. 남자들이. 저희는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엄마와 아빠가 다 풀타임으로 거기서도 일을 해서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아빠들도 9주 육아휴직 낼 수 있고요. 이 기간 70% 급여 받고요. 그리고 엄마들은 4개월 정도 육아휴직 낼 수 있어서 합하면 9개월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2016년도 OECD 조사였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아버지들이 유급휴가 가장 길게 낼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꼽혔더라고요. 한국이에요? 네, 실제로 그렇게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3주로 나와 있고요. 53주면은 네. 뭐 어이구 거의 1년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법은 가능한 있는데 얘기예요, 실제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책상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야. 그리고 또 2016년 조사였으니까 그 후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는 영주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예요. 영주? 네, 없다는 제로. 얘기예요? 네네. 와. 참.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지. 이거 정말 좋은 나라네요. 그러네요. 점점 네.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기는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네. 형식적으로는 그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사이에 책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눈치 잘 보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Father's Day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들은 선물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땡겨지는데 올해는 소비 전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미소매협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단 75%가 Father's Day를 기념하고요. 25%는 그냥 넘어가고요. 평균 지출 금액은 한 사람당 148달러 58센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 지출은 170억 달러입니다. 남녀로 따지면 남성들이 더 많이 기념합니다. 77%대 73%. 그리고 평균 지출 금액도 남성이 180달러로 여성 118달러보다 좀 더 많이 썼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남자들이 더 많이 기념한다는 얘기는 아들들이 더 많이 아버지한테 사준다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180달러를 쓰는데 딸들은 118달러를 쓴다 그 얘기예요? 네. 난 딸만 둘인데 어떡합니까? 이거 상당한 손해네. 네. 자, 나이별로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나이대가 가장 지출이 많았어요? 올해는 35살에서 44살 사이 지출금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209달러 쓴다고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25살에서 34살 사이가 202달러를 써서 두 번째로 높은 지출 계획했고요. 그보다 더 어린
18살에서 25살 사이가 세 번째였는데요. 네. 178달러 쓴다고 했습니다. 45살에서 54살은 137달러, 55살에서 64살은 100달러, 그리고 65살 이상 83달러 순이었습니다. 또 파더스데이에 인기 있는 선물, 또 사면 안 되는 선물, 이것도 조사가 있었죠. 네, 보통 파더스데이에 이런 선물 사면 좋다 하고 추천해 주는 것 중에는 보통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릴셋 같은 거, 의자. 고기 구워 먹는 거요? 네네. 그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 네, 근데 그래도 선물로는 네. 많았고요. 또 골프용품, 면도기, 신발 이런 것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한 조사에서 Father's Day에 아버지들이 사실은 받기 싫어하는 선물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옷이 가장 많았습니다. 옷. 네. 32.6% 싫다고 했고요. 어허. 이에 이어서 카드 30% 별로 받기 싫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책과 CD 역시 30%였고요. 이 밖에 퍼스널 케어 용품 28.6%입니다. 또 툴 15.6%, 전자기기 13.9%, 외출과 외식 12.5%로 싫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 돈이 최고죠. 아, 뭘 자꾸 그렇습니까? 사주고 그렇게 귀찮게 그래요. 돈을 주고 알아서 쓰세요. 이게 최고죠. 지금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네, 가족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골치 아픈데 어디 나가서 쇼핑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